여기는 빼고 임플란트 하자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죠. 저 정도는 치료를 해보셔야 돼요.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2만 원에서 5만 원 이내로 추가하는 보험 진료가 사실은 마이너스 진료라고 봅니다.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되는 구조예요. 원장님, 제가 오늘 조사하는 과정 중에 치은염, 치주질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외래 진료 중에서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질환들이에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병들인데요. 스케일링을 전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하니까 가장 많이 치료받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흔한 질환이에요. 흔하죠. 양치 하루 이틀만 해도 잇몸이 살짝 붓거든요. 그거를 이제 치은염이라 부르고, 치주염은 거기서 더 진행돼서 뼈까지 녹는 경우를 이제 치주염이라 불러요. 그건 음식물 때문에 생기는 염증인 거예요? 양치를 잘 못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거의 90%라고 보시면 되시고, 양치를 잘 하셔도 유전적으로 잇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있어요. 그게 한 10%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에도 그럼 몇 번씩 그런 질환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병원을 많이 방문하세요? 보통은 충치 생겨서 오시거나 잇몸이 안 좋아서 오시거나, 그게 거의 90% 되죠. 치은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치은은 이제 엑스레이로 설명하면 드리면 잇몸을 말하거든요. 잇몸. 치주는 뼈까지 여기 치아 주위 조직을 말해요. 치은은 그냥 여기 잇몸. 저 밑에 염증이 생기는 걸 치은염. 잇몸이 살짝 부으면 치은염이고,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 뿌리가 있는 뼈까지 녹으면 그걸 치주염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은 치은염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그 다음에 치주염이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치은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스케일링이라고 맞아요. 해도 되는 네. 거예요? 그런 잇몸병이 생겼을 때 증상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어요? 치은염 같은 경우는 잇몸이 빨개지고 붓고 통증이 심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이가탄이나 인사돌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이런 약 먹는 것보다 스케일링 한 번 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스케일링을 하면 뭐 이가 갈린다든지 그런 말들도 있긴 한데, 사실은 스케일링을 잘하면 그럴 일이 전혀 없죠. 그것도 스킬의 문제. 아예 작정하고 이를 갈글 생각으로 스케일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스케일링만 좀 잘해도 웬만한 그 치아 관련된 질환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스케일링 하러 왔을 때 청소를 하게 되니까 충치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잇몸도 이제 좋아지죠. 그러면 치주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을 좀 치료하는 방법은 또 따로 없나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게 라인이 이제 뼈예요. 잇몸은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속을 청소해 주는 게 이제 치주 치료예요. 치주 치료. 근데 그러면은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이렇게 있는데 단계별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저희가 스케일링 하면 잇몸 위나 잇몸 근처만 이제 청소를 하고, 치근 헐택술이나 치주 소파술은 속을 좀 청소하는 거예요. 치근 헐택술은 치아 뿌리 쪽을 좀 더 청소하는 거고, 치주 소파술은 좀 더 심한 경우에 잇몸도 염증이 좀 있거든요. 잇몸 염점 부위도 좀 긁어내고. 두 개가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상. 얘가 잇몸 아래를 하는 거잖아요. 마취하고 해야 돼요. 아, 마취를까지 해야 돼요?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 청소를 해주죠. 그러니까 요런 데 치석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치아랑 잇몸 경계 부위, 여기를 살짝 넣어서 청소하는 게 이제 스케일링입니다. 그리고 염증이 심한 경우는 마취해서 깊게 청소를 해줘요. 요 부분을. 그게 스케일링 다음 거인? 치근 헐택술이랑 치주 소파술, 그냥 잇몸 치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보험 위주로 진료하는 병원들 있잖아요. 특수 목적 진료들, 예를 들어 뭐 라멘트라든지 임플란트든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은 이런 기본적인 치료는 권유를 안 할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게? 그건 아무래도 이제 보험 진료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마취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통증도 살짝 있고, 치료를 하고 나면 건드렸으니까 아무래도 불편감이 좀 있으시거든요. 아플 수도 있고 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치료하고 나서 뭐 좀 시리다,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엄청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과정은 번거롭고 네, 컴플레인만 들어오고. 맞아요. 네, 시간도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치과는 보험 진료가 사실은 마이너스 진료라고 봅니다.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되는 구조예요. 원장님 병원에서는 하긴 하나요? 저희 병원은 하긴 하죠. 실제 이거 받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치주 치료는 뭐 2만 원에서 5만 원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병원이 비슷한 건가요? 이거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죠, 나라에서. 정해진. 보험 진료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잇몸 치료를 하자라고 권유를 하는 의사가 있으면은 진짜 필요해서 말하는 의사겠네요. 그렇죠. 필요하니까 하자고 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엑스레이로도 그 치석들이 보이더라고요. 요번 같은 경우에 심하진 않은데, 요거가 좀 치석으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오, 그러네요. 네. 색깔이 다르다. 요거가 이제 치석이죠. 그럼 저럴 때 잇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스케일링으로 제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잇몸 치료까지 하시면 좋죠. 요거 보시면은 이분 치주가 되게 안 좋으신 분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무난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뼈가 많이 녹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네요.
턱 들어가네. 이런 거는 오래 못 쓰죠. 잇몸 치료를 최대한 해서 수면 연장 좀 하셔야 되고, 뼈가 이제 이런 높이에서 여기부터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아래보다는 좀 낫긴 하죠, 여기는. 이런 데 속에 청소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미 뼈가 다 녹은 상태예요. 잇몸에 떠 있어요. 치아 뿌리가 뼈에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빨리 빼셔야 돼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는 이를 빼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인데, 안 빼면은 뼈가 너무 많이 파괴되면 이제 임플란트 하기도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빼야 될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치료를 하시면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의사에 따라서 빼자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는 일단은 안 빼고 치료를 좀 해봅니다. 바로 빼야 되는 상황이 있고 치료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있는 거죠. 원장님은 어쨌든 임플란트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빼서 임플란트를 해버려도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빼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빼고 임플란트 하자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죠. 특히 저가로 임플란트 공장같이 하는 병원은 저런 걸 빼고 임플란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몇십만 원이면 막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마 공장형 치과 가시면은 빼고 임플란트 하자는 말 나올 겁니다. 저 정도는 치료를 해보셔야죠. 원장님이 추천하는 그 스케일링 주기는 어느 정도 돼요? 일단은 연일의 스케일링이 보험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크게 뭐 스케일링이 요새 많이 비싼 건 아니니까 1년에 뭐 2번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 치약, 비싼 치약 이런 거 쓰는 것보다도 치과 가서 청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스케일링만 하시는 것보다 엑스레이도 찍어 보시면 좋죠. 엑스레이는 왜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보면은 잇몸이 얼마나 나쁜지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석이 어디에 더 많이 있는지 엑스레이 보면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보여주신 사진처럼 일반적으로는 요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요. 이게 파노라마 엑스레이인데, 그리고 사실 한국은 엑스레이 자체가 다 보험이 되니까 안 찍을 이유가 사실은 하등 없죠. 엑스레이 주기도 상황에 따라서 1년 또는 6개월. 어차피 스케일링을 하러 오시는 주기랑 같이 찍으시면 좋습니다. 덤으로 충치까지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스케일링을 너무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하고 나서 시리거나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고, 또 뭐 예전에 스케일링 받았던 안 좋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예 안 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95% 이상은 스케일링이 무리가 없지 않을까.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분들 위해서 하는 진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믿고 스케일링은 어디서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기 이페나비치과 최영준 원장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